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옵션의 지금 첫 번째 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게 이제 뭐 줄여서 스펙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요새 취업하기 위해서 스펙을 늘리고 이런 거 준비 많이 하시죠? 똑같은 옵션의 스펙입니다. 근데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옵션의 스펙이라고 보면 일단은 옵션은 항상 이게 콜이냐 풋이냐를 구분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을 옵션 클래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콜 클래스, 풋 옵션 클래스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옵션은 유로피안 옵션인지 아메리칸 옵션인지 이것도 스펙의 또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옵션은 콜이건 풋이건 콜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행사가격 주고 기초자산 받고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죠? 산 사람에게. 풋은 행사가격 받고 기초자산을 팔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행사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행사가격도 여러 가지 가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옵션의 경우 행사가격이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스펙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 만기일이 어떻게 되느냐? 만기일이 다음 달이냐, 다다음 달이냐, 아니면 3개월이냐. 만기일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옵션도 또 가격이 다 다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옵션 스펙의 하나의 요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하면 옵션 클래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옵션 클래스는 콜이냐 풋이냐를 이제 나누는 걸로 클래스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 시리즈는 콜이면 콜 중에서 스펙에 따라서 이게 지금 행사 가격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행사 가격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엑서사이즈 프라이스 그렇게 쓴다고 그랬죠. 행사 가격이 50불일 때 그리고 만기일이 엑스퍼레이션이 세프템버일 때 가격이 되면 그것이 하나의 시리즈 옵션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콜 옵션이면서 행사 가격이 50불이 아니라 60불일 수가 있고 만기일은 똑같이 세프템버면 이 시리즈의 콜 옵션 가격과 이 시리즈의 옵션 가격이 이제 서로 다른 옵션 가격이 되는 거죠. 만기일은 똑같은데 행사 가격이 다른 그런 시리즈가 되는 거고, 만기일과 행사 가격도 다른 그런 시리즈를 만들 수가 있고, 그죠? 조금 전에 얘기한 스펙을 서로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옵션 시리즈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intrinsic value는 우리나라 말로 내재 가치라고 합니다. 내재 가치. 영어와 함께 한국말도 알아놓으세요. 요거는 타임 밸류는 시간 가치입니다. 시간 가치. 시간 가치인데, 자, 내재 가치는 콜 옵션의 경우와 풋 옵션의 경우가 서로 다르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기일에 결정되는 콜이건 풋이건 옵션의 이익과 손실 액수가 바로 내재 가치라고 볼 수 있어요. 수식으로 표현하면 max s 마이너스 x라고 그럴까? k라고 그럴까? 이걸 행사 가격을 x라고도 쓰고 k라고도 쓰는데 x라고 쓴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내재 가치가 콜 옵션의 경우는 권리행사를 안 하면 만기일날 제로가 되거나 권리행사를 안 하면, 권리행사를 하면 기초자산 S의 가치가 X보다 큰 경우예요. 그 둘의 차이가 만기일의 콜옵션의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수식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맥스 그리고 괄호하고 이렇게 콤마 이렇게 썼을 때는 요거 둘 중에 큰 값이 이 맥스의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콜옵션이 행사 가격은 50불이고 만기일날 보니까 기초자산 가격이 60불이었다. 오케이? 그럴 경우 그 옵션의 내재 가치는 60불 마이너스 50불. 그럼 10불이죠. 그럼 10불과 제로를 비교해보면 둘 중에 뭐 어떤 게 더 커요? 10불이 크죠. 그러니까 10불이 바로 이 옵션의 만기일날 발생되는 말하자면 권리행사를 통해서 챙길 수 있는 이익이에요. 그게 내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 가격이 50불일 때 기초자산 가격이 40불이었다. 그러면 40불 빼기 50불 그럼 마이너스 10불이죠. 마이너스 10불이 커요? 제로가 커요? 제로가 크죠. 그럴 때는 제로가 내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만기일날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 가격에도 못 미쳐서 권리행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재 가치는 항상 양수가 나옵니다. 제로와 제로보다 큰 값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게 이제 콜옵션 경우고, 풋옵션의 경우는 맥스 이어서 쓰는 겁니다. 맥스 이어서 x-s, 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행사 가격이 여전히 50불이라고 하죠. 행사 가격이 50불인데 기초자산 가격이 40불로 떨어졌어. 시장에 내다 팔면 40불밖에 못 받는데 나는 여전히 행사 가격인 50불 받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50 마이너스 40에서 이게 10이죠. 10과 제로 중에 어느 게 더 커요? 10이 크죠. 그러면 이게 10불이 되는 거예요. 풋옵션의 가치는 만기일날 권리행사에서 얻게 되는 이익 10불이 되는 겁니다. 근데 행사 가격이 50불인데 기초자산 가격이 60불이야. 또는 70불이야. 즉 시장에 내다 팔면 60불이나 70불 받는 기초자산을 50불 받고 팔겠어요? 그런 경우는 50 마이너스 60 또는 50 마이너스 70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마이너스 10이나 마이너스 20과 제로 사이에서 어느 게 더 커요? 제로가 더 크죠. 그럼 이때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의미는 뭐예요? 권리행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한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면 풋옵션 갖고 있을 때 기초자산이 행사 가격 이상으로 올라왔다. 그 권리행사 안 한다. 그럼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풋옵션의 내재 가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쓸게요. 이게 의미는 맥스 x-s 이겁니다. 콜옵션이 이렇고 풋옵션이 이렇다. 의미는 뭐다? 만기일에 가서 옵션 살 때 들어가는 가격 무시하고 만기일에 권리행사를 하건 안 하건 권리행사를 안 하면 제로가 되고 권리행사를 하면은 그때 취할 수 있는 이득 그 둘 중에 큰 값을 취하는 게 바로 그게 콜이건 풋의 내재 가치가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기일 날에 옵션을 갖고 있으면서 발생되는 이익이에요. 말하자면 내재 가치가.